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8호 제2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부당 집행 등 적달. 대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집행 등 현지조사 결과 지자체 통보. 대시 수사 1회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 등 115건 지자체 통보 및 조치 요구.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 집행 등 5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에 대해 법인 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 이용 등 재정 회계 관리 부실 사례 32건, 62%, 시설 설치 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 23%, 종사자 채용 절차 위반, 취업 제한 제도에 따른 범죄 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 15%, 총 52건을 적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 적발된 건에 대하여 수사 1회 2건, 보조금 환수 2건, 3,400만 원,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 3,400만 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사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 1회 건은 시설 수익금을 개인 명의 종신보험 1억 5천만 원으로 예치하였다가 해약 후 종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 2건이다. 보조금 환수 건 3,400만 원, 은 시설 수급자의 생계비 급식비를 시설운영 자산 취득 및 물품 구입으로 잘못 지급한 사례 400만 원, 시설장이 법인 대표와 겸직하여 근무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 30백만 원 등 2건이다. 시설회계 및 입소자 반환 384백만 원, 은 주로 수익금을 행정청의 허가 없이 기관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산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 8건, 224백만 원,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2건, 161백만 원 등 총 10건의 부당 집행이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 예산 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가주퇴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이종성, 과,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협회장 이건휘, 가 공동 주관하는 2026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원서 접수가 4월 17일, 금,까지 진행된다. 2026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6월 24일, 수,부터 6월 26일, 금,까지 3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5개 직종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및 상금, 정규 직종, 금 50만 원, 은 30만 원, 동 20번지만 원, 시범 레저 및 생활기능 직종, 금 30만 원, 은 20만 원, 동 10번지만 원, 이 수여되며 금상 입상자는 9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도 부여된다.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참가 원서를 접수기간 내에 우편 전자우편 혹은 접수기관인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에 내방하여 접수하면 된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홈페이지 www.casad.or.kr을 참조해 해당 시도 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장애인 체험 교육 위한 국산 목재 DIY 키트 국민참여 공모전 개최. 산림청 청장 박은식, 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재 교육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목재 이용 국민참여 공모전 목재 공감 키트를 오는 4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목재문화진흥회 회장 오세창, 가 주관하며 장애인이 직접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산 목재 DIY 키트를 국민 아이디어로 발굴해 장애인 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에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오감 만족 국산 목재 DIY 키트로 장애인의 감각 학습 놀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목재 소품을 대상으로 하며 국산 목재를 주재료로 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키트를 발굴한다. 목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산림청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 윈즈.포리스트.co.kr 생활 속 목재 이용 국민참여 공모전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시상은 인지장애 부문과 신체장애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최우수상 1점 및 각 부문별 우수상 각 1점, 장려상 각 2점, 특선 각 3점 등 총 13점의 수상작에 대해 상장과 함께 총 7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공감하고 설계하는 목재 체험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산 목재의 따뜻한 감성과 공익적 활용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한글과 컴퓨터. 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대 위해 협력.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글과 컴퓨터와 손잡고 접근성 PDF 제작 환경 개선에 나선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관장 황금숙 은 9일 한글과 컴퓨터와 업무 협약 마우를 체결하고 공공기관 출판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제도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한컴타워에서 열렸으며 황금숙 국립장애인 도서관장과 변성준 한글과 컴퓨터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출판물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PDF 형태로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기준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접근성 PDF 제작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글과 컴퓨터는 접근성 PDF 제작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글 소프트웨어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4분기 배포 예정인 한글 2024 버전에는 국제표준 접근성 규격인 PDF/UA (Universal Accessibility)를 지원하는 기능이 새롭게 탑재된다. 이를 통해 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목차 구조, 논리적 읽기 순서, 이미지 설명 등 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PDF 파일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능이 적용되면 매년 약 5만 건씩 생산되는 공공기관 간행물은 물론 한글 소프트웨어로 작성되는 학위 논문, 학술 논문, 보도자료 등 다양한 문서에도 이전보다 간편하게 접근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크린리더와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공공기관 자료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는 장애인 대체 자료는 연간 약 1만 5천 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보 접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공공기관 간행물의 경우 이미 제작된 PDF 문서에 사후적으로 접근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제작 시간과 비용, 기술적 난이도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서가 생산되는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즉, 기존의 사후 변환 방식이 아닌 생산 단계 접근성 체계를 마련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황금숙 관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 PDF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포용적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대표 장애인 도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세부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2026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소영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지원인의 자격 유지와 직무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교육 사업이다.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대상은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을 수료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현재 활동 중인 근로지원인이다. 주요 교육 과정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장애 유형별 현장 사례 발표, 장애인 인권 이해,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교육 등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김소영 관장은 이번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근로지원인들의 직무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